혹시 계단을 오를 때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거나 이유 없이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근육통이나 나이 탓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만약 그 다리의 통증이 몇 달 혹은 몇 년 뒤 당신의 뇌혈관이 막혀 쓰러지게 될 것이라는 몸의 마지막 비명 소리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뇌경색은 머리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만 신경과 의사들은 뇌경색이 오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몸의 가장 먼 곳, 바로 다리가 보내는 위험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영상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니 아직 행복 노후 비책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다리가 뇌를 대신해 보내는 7가지 결정적인 위험 신호를 낱낱이 파헤쳐 뇌경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다리가 저리거나 걷는데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솔직하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 단서, 행복 노후 비책이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한쪽 다리의 힘 빠짐입니다. 이것은 다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뇌가 보내는 가장 직접적이고 위급한 신호입니다. 서울에 사는 61살 박상철 씨는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오른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몇 초 뒤 다시 힘이 돌아와 일어설 수 있었지만 그는 찝찝한 마음에 곧바로 병원을 찾았고 뇌혈관 일부가 잠시 막혔다 뚫리는 일과성 뇌어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때 바로 병원에 온 것이 천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뇌의 운동신경은 좌뇌가 몸의 오른쪽을, 우뇌가 몸의 왼쪽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한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 반대편의 팔이나 다리에 갑작스러운 마비나 힘 빠짐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져 비틀거리거나 주저앉는다면 이는 당신의 뇌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요청입니다. 절대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걸을 때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픈 것입니다.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종아리나 허벅지가 뻐근하고 터질 듯이 아파서 주저앉았다가 잠시 쉬면 통증이 사라져 다시 걷게 되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를 혈관성 파행이라고 부르며 다리 혈관이 좁아졌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는 다리 동맥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여 동맥 경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걷거나 뛸 때 다리 근육은 더 많은 산소와 혈액을 필요로 하지만 혈관이 좁아져 있어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혈관외과 의사들은 이를 다리의 협심증이라고 부릅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 협심증이 오듯 다리 혈관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 혈관에 동맥 경화가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뇌혈관이나 심장 혈관에도 동맥 경화가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말초 동맥 질환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경색 발병 위험이 최대 4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양쪽 발의 온도가 눈에 띄게 다른 것입니다. 유독 한쪽 발만 비정상적으로 차갑고 시리게 느껴진다면 이 또한 혈액순환의 적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며 유지됩니다. 하지만 특정 다리의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에서 출발한 따뜻한 피가 발끝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른 쪽 발에 비해 눈에 띄게 차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발의 피부색이 창백하게 변하거나 피가 통하지 않아 보라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 한참을 있어도 한쪽 발만 계속 얼음장 같다면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다리 혈관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발이나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자려고 누웠을 때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저릿저릿하거나 먹먹한 느낌이 드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혈액순환 문제나 척추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이 또한 좁아진 다리 혈관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관 주변의 신경들도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손상되고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도 저리거나 시린 느낌 혹은 반대로 감각이 둔해지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발로 알려진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말초 동맥 질환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에 난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며칠이면 아물던 작은 상처나 뾰루지가 몇 주가 지나도 아물지 않고 덧나거나 심지어 궤양으로까지 발전한다면 이는 다리 혈관 건강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혈액을 통해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영양분과 산소, 그리고 감염을 막는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리 혈관이 막혀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치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작은 상처가 낫지 않고 계속 덧나는 것은 당신의 다리가 혈액 부족으로 인해 자연 치유 능력을 상실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종아리에 털이 빠지고 피부가 번들거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외의 신호이지만 의사들이 말초 동맥 질환을 진단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는 단서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털은 모낭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지면 종아리에 있는 모낭들이 영양분을 받지 못해 하나둘씩 죽게 되고 그 결과 다리털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또한 피부는 건조해지고 얇아지면서 마치 코팅을 한 것처럼 번들번들하게 빛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비해 정강이나 종아리의 털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면 이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혈관 건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갑자기 어지럽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다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뇌, 특히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에 문제가 생겼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도는 것처럼 어지럽고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자꾸 한쪽으로 몸이 쏠리거나 비틀거린다면 이는 손해로 가는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사지는 뇌의 정교한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다리가 갑자기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비틀거린다는 것은 다리를 조종하는 사령탑인 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면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제2의 심장일 뿐만 아니라 당신 뇌의 건강 상태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갑작스러운 한쪽 다리의 힘 빠짐, 걸을 때 나타나는 종아리 통증, 비정상적인 냉감, 이유 없는 저림, 잘 낫지 않는 상처, 다리털의 감소, 그리고 갑작스러운 보행장애. 이 7가지 신호 중 어느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경고해드린 다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뇌경색 위험을 절반으로 낮춰주는 최고의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행복 노후 비책의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행복 노후 비책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걸음 내딛는 하루 보내세요.